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카푸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막내 고모 아들, 어머니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야간 막날이니 잠 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계속 읽을게요. 어머니에게는 막내 고종 사촌 동생이고 저에게는 아주 먼 아저씨뻘입니다.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막내 고모 할머니라 부릅니다. 막내 고모 할머니께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비교 대상이었기도 합니다. 막내 고모 할머니의 큰딸은 올해 36, 지금 결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저에게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갔고 늘 비교였다가 그 누이가 시집을 가신 이후에 별 얘기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남동생이신 형님이 저랑 2살 차이입니다. 직업이 듣기로는 경기 남부청 사이버스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 경찰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경찰이 뭐입니까? 6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경찰 시험 보고 있을 때부터 줄곧 연애했다고 하네요. 지금 그 여자친구와 이번에 결혼했다고 하고요. 오늘 저는 같은 킬포 광역버스에서 근무하는 친구랑 신나게 당구 치고 놀다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너희 아바 하시더니 너는 뭐한 놈이냐 하시더니 오늘 결혼하는 고모 할머니네 아들 얘기하면서 아가씨도 예쁘고 참한 거 얻어오고 장가 가니까 엄청 의젓하다면서 막내 고모 할머니가 저 요새 무슨 일 하냐 물어봐서 어머니가 경기 시내버스 운전한다 하니까 막내 고모 할머니가 좋은 직업 놔두고 왜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소일거리라는 버스 운전하냐면서 아들 장가는 보낼 수 있냐 어머니 걱정했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간에 남자가 버스 운전하면 남자 굿이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했다면서 아버지가 창피해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모는 속 타들어가는데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싶어지겠냐? 그러니까 네가 아직 장가 못 가는 거다 라고 하시더니 대학도 졸업하고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해두고 운전직 공무원 취업할 생각 하라면서 나이 40 넘게 먹고도 시내버스 운전질 할래 라고 하면서 밥 먹는데 부모님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짜증나서 밥숟가락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네 아들 참한 아가씨 얻어서 장가갈 때 너무 의젓하고 어른스럽다면서 장가를 안 가니까 아직 철이 없고 정신 못 차리고 놀궁리만 한다고 하십니다. 주변에 장가가고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고 이혼 딱지 맞는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 생각보다 많은데 부모님 주변에 아들들은 장가가고 책임감 있고 어른스럽고 의젓하다면서 누구 결혼식 다녀오면 주변 친구들 만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장가를 안 가니까 철이 없는 건 아십니다. 붕어 형 생각은 남자가 결혼하면 어른스럽고 의젓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결혼 안 하면 애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난 이거 개소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애 같은 사람들 많이 있고 철 안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흥청망청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요조숙녀가 됩니까? 휘영명왕차가 되는 거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천성이 바르고 좀 열심히 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거 봤어도 원래부터 펑펑 놀고 원래부터 철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거 전 못 봤습니다. 바뀌는 척을 하는 거죠. 바뀌는 척을 하다가 언젠가는 본인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결혼 유무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사연을 통해서 그 카푸어님이 왜 자존감이 약한지 알 것 같아요.
카포님 왜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존감이 바닥이네요. 바닥인 것을 이미 보고 배운 겁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같이 사니까. 님도 전염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 우리 콜드미크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콜드미크님이 아버지의 모습 싫다고 했잖아. 근데 같이 살면서 닮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카푸어님도 카푸어님이지만 카푸어님이 이렇게 된 게 사실 부모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부모님 영향이 커요. 부모님이 보니까 자존감이 거의 바닥 수준. 자존감이 없네요. 자존감이 없네. 저 정도 나이를 먹어놓고 아직도 남한테 눈칫밥이나 먹고 남들 결혼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괜히 자식 들볶고 그 자존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결혼 못한 게 불효자입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기천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 직업 가지고 차별하고 결혼 못했다고 차별하는 거 부모님이 자존감 높아가지고 그런 말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 카푸어님 부모님밖에 없어요. 카푸어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모든 부모님이 다른 사람 결혼했다고 자식 그렇게 쥐다듯이 잡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 문제가 심각해요.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이미 자존감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밑에서 님이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카푸어님도 자연스럽게 자존감 없이 그렇게 답습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모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차 바꾸고 없는 살림에 자꾸 외제차 같은 거 막 억지로 막 풀알부를 지르고 괜히 뻘짓거리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 부모님 영향이 크네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보다 심합니다. 카푸어님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시네요. 물론 다른 부모님도 저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너는 언제 결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저걸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뭐 세상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는 게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정말 행복하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인고 부부처럼 사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자신도 인고 부부처럼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왜 결혼 가지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못한 자식한테 그거 들들 볶는 겁니까? 못난 행동이죠. 아니 의젓한지 안 의젓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혼식에 가면 그러면 다 멋지게 보이지. 왜냐면 풀 메이크업에다가 남자는 턱시도 입히죠. 여자분은 웨딩드레스 때 풀 메이크업까지 하죠. 당연히 이뻐 보이죠. 돈을 그만큼 썼는데. 안 그래요? 의상을 며칠 전부터 맞췄는데 당연히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부모님하고 안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예, 부모님하고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독립해서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사촌은 다 크고 나면 남이에요. 남입니다. 남. 오히려 있잖아요. 카푸어니보다 카푸어니의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이번 사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카푸어님도 그렇지만 이게 카푸어님 지금 현재 가정이 부모님 보고 배운 거야. 네.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나이를 먹어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
껍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주변 평파이나 체면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달려 있고 남한테 열등감 때문에 괜히 자식도 들들볶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애 같은 사람은 카푸어니 부모님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카푸어님이 부모님의 뜻을 따를 필요도 없고 부모님 얘기를 꼭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하고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마시고 뭐 능력이 되면 나가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뭐 여러분 주변에 뭐 경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촌 같은 거. 저도 최근에 사촌 동생 결혼하거든요. 축의금 보내줍니다. 축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부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 그냥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남일이잖아 남일. 원래 먼 남일 이제 남의 얘기 같은 경우에 뭔가 내 이야기처럼 안 들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론 축하는 해줘야겠죠. 그런데 뭐 요즘에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결혼해서 잘못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님도 그거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결혼해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자신들한테도 갈 수 있거든요. 요즘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 서로 자기가 번 돈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부모님 지분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지분 들어가서 결혼하는 건데 만약에 결혼 생활했다 잘못됐다 잘못되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재산 분할할 때 부모님 해준 거 다 상대방한테 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집안 식구 하나 들어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집안 품위박산 날 수도 있고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처처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살아봐야 합니다. 예. 이제 결혼식 했어. 안 그래요? 이제 시 올린 게 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 안 그래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결혼식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 그 해외여행 갔다가 거기서도 깨지는 커플들 은근히 있는데 어? 살면서 깨지는 사람도 있고 변수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그걸 잘 이겨내는 부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요즘에 이혼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끼리 타협을 안 하고 그냥 갈라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카폰이 부모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존감도 없고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없고, 네. 좀 이제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뭔가 밉보이기 싫고, 지는 거 싫어하고,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푸어님한테 푸는 것 같아요. 좀 못된 거죠, 이거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카푸어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부모님 하시는 말은 무시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가, 아니면 나가 살던가요. 예.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저런 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남의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나이를 드신 만큼 먹었고, 사회생활 할 만큼 했는데, 아직도 남들의 굴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 남과 비교를 한다는 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몹쓸 말을 한다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자존감이 약한가 보다. 열등감이 심하신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예. 보통 결혼식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자식들한테 저렇게 들려먹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왜냐, 요즘에 결혼하는 게 워낙 힘들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집에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자식 보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카푸어님 일단 부모님과는 말 섞지 마세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가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촌 결혼식은 축하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남이에요.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네, 볼 일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이 결혼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